대표님, 네. 이 추석 휘영청 밝은 보름달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을 사람이 여럿 있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 현직 지도자 국가의 최고의 CEO였다가 네. 그것도 그냥 퇴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도 대통령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이번 추석 때 또 연휴를 즐겼을 텐데 네. 그것도 탄핵에서 물러나서 또 감옥에 갔는데 지금 뭐 16일 날이 또 구속 만기예요. 아. 구속 만기인데 지금 뭐 풀려난다 안 풀려난다 지금 검찰에서는 또 추가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자신이 없고 네. 또 이번에 또 가족 또 면회도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혈혈단신 달을 봐도 달이 아니죠. 네. 그래서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박지만 씨나 뭐 동생이라도 좀 왔으면 훨씬 날 텐데 네. 뭐 친지나 뭐 정치인이나 뭐 아무도 안 오고 혼자서 교도소에 있으니까 참 구치소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야 참 오죽하겠습니까? 이 실장님, 네. 서울 구치소 측이 이번 열흘간의 이 연휴 기간에 세 차례 이제 면회 접견을 허용하는데 이제 앞서 이틀은 다 지나갔고 그렇죠. 내일 7일이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못 만나잖아요. 그럼 가족도 누구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건 본인의 의지죠. 그러니까 뭐 동생들이 찾아가고 싶어도 사실 본인이 만나줘야 이제 만날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우리 기억하시다시피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누구를 접견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그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때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 전 추전 행정관 이외에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지 기억나네요. 않았습니까? 네. 박근영 씨의 남편인 그 신동욱 총재도 갔다가 그냥 되돌아왔고요. 맞아요. 네. 또 사실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가족의 사실은 남아있는 그런 그 방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박근영 씨가 받질 못하고 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 씨나 혹은 박근영 씨 이런 동생들의 면회를 받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안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네. 또 사실 그 마음이 이전부터 사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함께 만나서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을 서로 터놓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네요. 없었고 사실은 앞으로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네. 최 교수님, 예. 뭐 가서 만나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도대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추석이고 아마 이 예전에도 명절 즈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묘소도 참배했다는 기사 많이 그랬었죠.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절 이 구치소 차디찬 바닥에 앉아있을 때 뭔가 이 박 전 대통령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눈물 흘릴까요? 어떻습니까? 추정을 해볼까요 한번? 후회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은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후회가 어떤 후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은 본인은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달도 뜨고 뭐 구치소 창문으로 달빛도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랬을 때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날 수 있겠죠. 저 나이도 이제 연세도 많으신 분이라 네. 제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복받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족들하고 지금 면회를 안 하고 있고 혼자 외로운 그 독방에서 추석인데 TV 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도 제가 볼 때는 만감이 교차할 것 같고요. 본인의 신세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영어의 몸이 돼서 죄수복을 입고서 구치소에 앉아있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슬픔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본인의 부모님들도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마음의 아픔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가족이 생각나는 게 일반적으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상당히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측은지심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측은지심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측은지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별개로 생각하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그 CG 좀 보여주세요. 2분할 했던 거. 참 이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1년 전 왼쪽 화면이 뭐냐면 지난해 추석 때 대국민 추석 영상 메시지를 SNS에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1년 만에 보세요. 구치소 바닥에 앉아서 달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지난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자신의 행동, 최순실과의 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어머니도 생각날 거고요. 자, 그런데 조 변호사님,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는 16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한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때가 지나면 풀려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 전에 구속기간 전에 선고가 안 내려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재판부가 이번에 10일 추석 연휴 이후에 결정을 한다고 했고 지금 심리 기일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석 이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석방될 것이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네. 관련된 공범들이 다 유죄를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심리가 안 된 그 혐의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석방을 하기보다는 구속 상태를 유지해서 선고를 내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석 연휴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 정치인, 교수들을 상대로 비난 여론전을 벌인 혐의로 이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벌일 거라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분께 공통 질문입니다. 이 수사가 정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윤 대표님. 저는 뭐 댓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코스가 아니겠느냐. 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아직 뭐 지금 수사 단계니까. 하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김관진 그때 국방부 장관이 또 이제 사이버 사령부 통해서 지시한 거 정황이라든가 김관진 장관이 MB 정부도 장관하고 박근혜 정부도 또 장관을 했으니까 양쪽에 또 얽혀 있어서 또 연루가 되는 정황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그 윤석열 또 중앙지검장. 네네. 그 옛날에 댓글 사건 때문에 또 뭐 또 좀 좌천도 됐고 그 밑에 또 윤대진 또 검찰의 대윤 소윤이 지금 그러네요. 하고 있어요. 예, 뭐 저희들 같은 윤 씨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분들이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그런 또 있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필연의 코스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진짜 적폐청산을 어느 정도 선을 긋느냐. 무한정 수사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와 용기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에 국정농단 탄핵에서도 제일 비난받는 게 검찰인데 사실은 검찰은 쏙 빼고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검찰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좀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좀 냉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십니다. 이 실장님, 특히 자유한국당,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칼날이 겨두는 것은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정치 보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진실, 뭔가 이 과거사의 진실을 파헤치려면 당연히 거쳐야 될 수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어쨌든 이것이 정치판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증인으로 한다. 이것은 전 과하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나서서 뭐 전 대통령을 오라 마라 이런 관례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건 끝이 없이 쳇바퀴 돌 겁니다. 만약 진영이 바뀌어서 다른 진영의 어떤 그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야당이었던 의원들이 여당 돼갖고 또 전임 대통령 뭐 청문회하라 똑같이 되풀이될 그 적폐 중에 적폐거든요. 그 방식 자체가 전 적폐라고 보고요. 검찰의 수사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국정원의 어떤 그 TF팀이 적폐청산 TF팀이 밝힌 보고서들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물증이고 그것이 물증이 있다면 검찰 수사는 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조금 보완을 한다면 대통령을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대통령을 수사를 한다. 만약에 참고인 신분이라도 오게 만들려면 사실은 엄청난 증언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엄중해야 된다. 네. 전임 대통령을 검찰 수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러면 그런 어떤 증언이나 증거들은 어디서 나와야 되죠?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든지 김관진 국방장관이라든지 이런 이 두 사람의 증언이 나와야만 이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와야만 그런 증거나 증언이 있어야만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는 것이지 암만 참고인 신분이라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대통령을 오라고 해서 이거 지시하셨어요? 안 지시하셨어요? 이러고 대답 맞게 하고 돌아가게 만든다? 그건 사실은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검찰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과연 그것이 진짜 대통령의 지시였느냐를 검찰이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사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가 밝혀진 건 사실은 문체부 직원들, 공무원들의 사실 이 서류들을 자기가 감춰두고 또 스스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폭로를 하면서 증언 이렇게 해서 내가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서실장까지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이제 혐의가 있는데 지금 이건 뭐가 다르냐면 국정원 내부에만 지금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를 실제로 실행한 문체부 관료들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 수사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국정원 내부의 문건이고 그러면서 국정원장의 사실은 그 증언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아직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 지금 이제 이게 지금은 추석 연휴지만 연휴가 끝나면 사실 지금이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명박 정부 관련 블랙리스트 수사에 또 이 뚜껑이 열리면 사실상 올해 정치 일정, 특히 국회 일정은 물 건너간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지금 이미 벌써 다들 염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뭐랄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요? 어떻습니까,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이종근 실장님 말에 동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고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게 누가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금 성역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민간인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 예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범죄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줘라 이런 예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종근 실장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정치권에서 이걸 정쟁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그냥 놔둬야 돼요. 정치권이 자꾸 지금 야당은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당은 또 자기 이익에 필요하니까 이걸 갖다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권은 냉정하게 이 문제를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하거나 뭐가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검찰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정말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치 탄압이라면 그런 정치적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면 조사 자체도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은 이 문제에서 한 발 떠나 있어라.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내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그게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조사받을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거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해야겠죠. 아무 죄도 없는데 불러다가 하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얼마나 자기들한테 특폭풍이 올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증거 위주로 조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고 그것이 국회의 원래 업무인 국정 조사라든지 원래 업무를 도리어 등한시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추석 연휴 끝나고 착수하게 될 수사 이 분야가요. 정말 방대하고 엄청납니다. 읽어드릴게요.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좌익 효수 필명 사건,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등이 주요 조사 대상 항목이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꺼내서 진짜 세부 조사하려면 진짜
올해 정치 일정 이거 다 물 건너간다 이런 우려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까 지금 뭐 검찰이 지금 인력의 부족에 시달릴 만큼 지금 많은 사건들입니다. 근데 네. 다 이게 개별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 한 가지 흐름에 따른 사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검찰은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그 정치보복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이게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치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정치보복이라는 건 증거가 없는데 계속 음해성 주장을 하는 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지금 꽤 그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MB라든지 원세훈 국정원장에 관련된 그 개입에 관련된 뭐 지시 보고에 관련된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호칭을 하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문건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처음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좌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시했다는 이 부분을 뭐 단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정조준하는 좌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된 검찰에 뭐 소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 소재는 전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게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부분도 이제 추석 연휴가 아니라 한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남으면 이제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질 텐데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식으로 이 수사가 전개될지 눈여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추석 휘영창 밝은 보름달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을 사람이 여럿 있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 현직 지도자 국가의 최고의 CEO였다가 네. 그것도 그냥 퇴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도 대통령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이번 추석 때 또 연휴를 즐겼을 텐데 네. 그것도 탄핵에서 물러나서 또 감옥에 갔는데 지금 뭐 16일 날이 또 구속 만기예요. 구속 만기인데 지금 뭐 풀려난다 안 풀려난다 지금 검찰에서는 또 추가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자신이 없고 네. 또 이번에 또 가족 또 면회도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혈혈단신 달을 봐도 달이 아니죠. 네. 그래서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고 뭐 박지만 씨나 뭐 동생이라도 좀 왔으면 훨씬 날 텐데 네. 뭐 친지나 뭐 정치인이나 뭐 아무도 안 오고 혼자서 교도소에 있으니까 참 구치소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야 참 오죽하겠습니까? 이 실장님, 네. 그 서울구치소 측이 이번 열흘간의 이 연휴 기간에 세 차례 이제 면회 접견을 허용하는데 이제 앞서 이틀은 다 지나갔고 내일 7일이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못 만나잖아요. 그럼 가족도 누구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건 본인의 의지죠. 그러니까 또 추석 연휴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 정치인 교수들을 상대로 비난 여론전을 벌인 혐의로 이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벌일 거라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분께 공통 질문입니다. 이 수사가 정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윤 대표님. 저는 뭐 댓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코스가 아니겠느냐. 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아직 뭐 지금 수사 단계니까. 하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김관진 그때 국방부 장관이 또 이제 사이버 사령부 통해서 지시한 거 정황이라든가 김관진 장관이 MB 정부도 장관하고 박근혜 정부도 또 장관을 했으니까 양쪽에 또 얽혀 있어서 또 연루가 되는 정황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그 윤석열 또 중앙지검장. 네네. 옛날 했던 거. 참 1년 이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1년 전 왼쪽 화면이 뭐냐면 지난해 추석 때 대국민 추석 영상 메시지를 SNS에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1년 만에 보세요.
구치소 바닥에 앉아서 달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지난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자신의 행동, 최순실과의 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어머니도 생각날 거고요. 자, 그런데 조 변호사님, 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는 16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한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때가 지나면 풀려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 전에 구속기간 전에 선고가 안 내려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재판부가 이번에 10일 추석 연휴 이후에 결정을 한다고 했고 지금 심리 기일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석 이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석방될 것이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네. 관련된 공범들이 다 유죄를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심리가 안 된 혐의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석방을 하기보다는 구속 상태를 유지해서 선고를 내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생들이 찾아가고 싶어도 사실 본인이 만나줘야 이제 만날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우리 기억하시다시피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누구를 접견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그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때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 전 추전 행정관 이외에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지 기억나네요. 않았습니까? 네. 박근영 씨의 남편인 그 신동욱 총재도 갔다가 그냥 되돌아왔고요. 맞아요. 네. 또 사실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가족의 사실은 남아있는 그런 그 방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박근영 씨가 받진 못하고 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 씨나 혹은 박근영 씨 이런 동생들의 면회를 받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안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네. 또 사실 그 마음이 이전부터 사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함께 만나서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을 서로 터놓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네요. 없었고 사실은 앞으로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네. 그 최 교수님, 예. 뭐 가서 만나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도대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추석이고 아마 이 예전에도 명절 즈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묘소도 참배했다는 기사 많이 그랬었죠.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명절 이 구치소 차디찬 바닥에 앉아있을 때 뭔가 이 박 전 대통령 지난날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눈물 흘릴까요? 어떻습니까? 추정을 해볼까요 한번? 후회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은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후회가 어떤 후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달도 뜨고 뭐 구치소 창문으로 달빛도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날 수 있겠죠. 저 나이도 이제 연세도 많으신 분이라 제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복받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족들하고 지금 면회를 안 하고 있고 혼자 외로운 그 독방에서 추석인데 TV 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도 제가 볼 때는 만감이 교차할 것 같고요. 본인의 신세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영어의 몸이 돼서 죄수복을 입고서 구치소에 앉아있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슬픔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본인의 부모님들도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마음의 아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가족이 생각나는 게 일반적으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상당히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측은지심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측은지심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측은지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별개로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그 CG 좀 보여주세요.